보통 안구건조증 그러면은 눈이 뻑뻑해, 눈물이 부족한 것 같아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눈물의 질이 나쁜 경우, 또 눈꺼풀이 처진 경우에서도 안구건조증이 유발됩니다. 그런데 안구건조증만큼 약보다 환경 개선이 중요한 질환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안구건조증이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안과의사 32년차 이도형입니다. 흔히 안구건조증이잖아요. 안구건조병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안구건조증은 병의 개념보다는 증상의 개념이 강합니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눈 표면의 눈물층이 불안정해져서 생기는 증상을 통틀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눈물의 양이 적은 경우뿐만 아니라 눈물의 질이 나쁜 경우, 또 눈꺼풀이 처진 경우에서도 안구건조증이 유발됩니다. 보통 안구건조증 그러면은 눈이 뻑뻑해, 눈물이 부족한 것 같아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안구건조증의 증상은 워낙 다양합니다. 제가 12가지 정도를 뽑아봤는데요. 눈이 피곤하다, 눈곱이 낀다, 이물감이 든다, 눈이 무겁다, 건조하다, 불쾌하다, 눈이 아프다, 안구건조증인데도 눈물이 많이 난다, 침침하다, 가렵다, 눈이 부시다, 충혈된다. 시청자 여러분 몇 개나 해당이 되시나요? 최소한 6개 이상의 증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거의 안구건조증이 확실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안구건조증이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시죠? 인공 눈물만 넣는다고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눈을 제대로 깜빡거리는 것입니다. 눈 깜빡거리고 당연한 건데 무슨 얘기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제대로 깜빡거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눈 깜빡거림이 중요한 것은요, 충분히 감고 떠줘야 되는데 끝까지 감지 않고 눈을 뜨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에 또 일들을 모니터 갖고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정상적으로는 1분에 10번 내지 14번 정도 눈을 깜빡거려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모니터를 보는 경우는 1분에 4번, 5번 이하로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깜빡거리는 게 불충분하기 때문에 눈물 표면이 불안정해져 가지고요, 안구 건조증이 심해집니다. 그러면 안정된 눈물층을 위해서 이 간단한 운동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제가 알고 명명한 건데요. 이 333 법칙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눈을 지그시 감고요. 하나, 둘, 셋 숫자를 셉니다. 그리고 눈을 충분히 떠주시고요. 먼 산을 쳐다보면서 하나, 둘, 셋 숫자를 셉니다. 다시 한번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 둘, 셋. 다시 눈을 뜨고 하나, 둘, 셋. 이렇게 30회를요. 한 세트로 본다고 그러면은 3번. 하루에 3차례 하시게 되면요, 눈을 제대로 감는 습관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안검염이 동반한 경우에 있어서는 관리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안검염이라고 하는 거는요, 속눈썹 밑에 기름을 짜는 셈이 있는데 여기서 깨끗한 기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저분한 기름이 나와가지고 눈이 탁해지고요, 또 눈물의 질이 나빠지는 질병입니다. 사실 이게 치료가 까다롭고 그리고 치료에 잘 반응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안약을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눈을 찜질한다. 두 번째, 눈꺼풀을 닦는다.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어저께 오늘 방송을 위해서 좀 만들어 왔는데요. 저는 요 안에 팥을 이용을 했습니다. 우선 요거를 찜질팩을 만들었으면은 이걸 따뜻하게 데펴야 되겠죠. 전자레인지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전자레인지에 한 30 내지 40초 정도 넣게 되면은요, 이게 뜨끈뜨끈한 찜질팩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전자기기에 따라서는 세기가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지나치게 뜨겁게 만들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체온보다 높은 45도 전후가 좋고요. 이 만졌을 때 기분 좋은 따뜻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요. 찜질팩을 이렇게 올리십니다.
한 5분 정도 눈에 휴식하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눈 주변의 근육도 이완이 되고요. 그리고 기름샘이 넓어지기 때문에 나쁜 기름이 빠져나가고요. 또 지저분했던 기름이 다 녹아버려가지고 깔끔한 눈 상태를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안검염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정도 찜질만 하더라도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안검염이 심한 경우 이거 갖고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 눈꺼풀 청소입니다. 네, 먼저 면봉을 이용한 세정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용 세정제를 준비를 했는데요. 세정제를 면봉에 촉촉하게 지금 떨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눈꺼풀을 닦아줄 건데요. 닦아주는 방법은 먼저 위에 눈꺼풀을 약간 올리시고요. 시선은 아래쪽을 보십시오. 그리고 속눈썹 밑에 기름샘을 닦아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거울을 보시고 하시는 것이 안전하시고요. 혹시 가족분이 있으면 서로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눈꺼풀을 아래로 조금 당기시고요. 거울에서 속눈썹 밑에를 이렇게 닦아주십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기름샘에서 나오는 분비물이 없어지고 깨끗한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한결 편안하게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거 면봉 너무 어려워 라고 하신다면요, 꺼즈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꺼즈를 똑같이 세정제로 촉촉하게 한 다음에 이번에는 약간 눈을 누르시고요. 속눈썹 뿌리를 닦아준다는 느낌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시게 되면 눈에 이물이 전부 다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한번 열심히 하루에 2차례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일회용 안약은 그냥 인공 눈물이겠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요즘에는 다양한 거의 모든 안약들의 일회용 제제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거 많이 보신 모양이시죠? 이게 일회용으로 된 안약인데요. 사실 잘 모르게 되면은 이게 전부 다 인공 눈물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게 전부 다 인공 눈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쓰고 계시는 안약들은요, 이름을 적거나 제일 간단한 거는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약을 넣을 때 이왕이면 많이 넣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뿌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많이 넣는다고 효과가 커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약을 넣기 전에는요, 요 입구에 닿을 수 있는 혹시 감염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한 방울 딱 버리시고요. 그리고 한 방울을 눈에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안구건조증의 증상 중에 하나가 간지럽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성 결막염인 경우에도 간지럽습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과 안구건조증은 언제나 같이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있는 환자가 너무 가려워서 비비게 되면요, 우리 몸에서 제일 오염도가 높은 게 손이거든요. 손에 있는 나쁜 균들이 눈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눈에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비비는 것 자체가 눈에 자극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절대로 비비는 거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흔히 안구건조증을 호소하시는 환자분을 보면은요, 눈물약에만 의존을 하고 그것만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안구건조증만큼 약보다 환경 개선이 중요한 질환은 없습니다. 우선 실내 습도를 50 내지 60%로 유지를 시키시고요. 또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방에 또 빨래를 말리는 것도 습도를 유지하는 데 하나의 방법입니다. 환기 잊지 마시고요. 하루에 3번 최소한 10분 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을 보거나 모니터를 보듯이 이게 집중을 하는 경우는요, 눈 깜빡거리는 이 횟수가 줄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인공 눈물을 넣어주시든지 의도적으로 눈을 깜빡거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외출할 때는 보안경이나 선글라스 끼는 거 권장하고요. 이러한 작은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되면은요, 지금 겪고 계시는 안구 건조증으로 인한 불편함이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대합니다.